네, 이제 두 번째 수업의 두 번째 차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도형의 크기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포토샵에서 배웠으면은 트랜스폼이라는 키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 다루어 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왠지 궤도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의 크기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인 툴은 여기 있습니다. 배율이라는 이름의 선택한 요소를 배율 조정 및 확장한다라는 이름으로 이 툴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도구에서 동그란 원을 하나 꺼내봤고요. 자,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배율키를 눌러서 배율키를 눌러서 여기 이렇게 핸들이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각 객체의 꼭지점과 중심점에 그 녹색의 조절점, 이 녹색의 조절점 박스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림처럼 꼭지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이렇게 정확한 크기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배율이라는 숫자가 밑에 1.5, 1 정사이즈였었을 때 더 커졌을 때 크기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저는 2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랬더니 화면에서 이렇게 아까 전보다 2배가 커진 도형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서 이 배율키를 다시 눌러봤더니 그림과 같은 곳에 여기 빨강 배율의 반대점에 대한 정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빨간 배율의 반대점에 대한 정보는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모서리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X축 반대 방향에 있는 꼭지점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녹색 배율의 반대점 정보라고 하면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되겠죠. 컨트롤 Z를 눌러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희는 이 창이 떠 있는 데다가 컨트롤을 눌러보게 됩니다. 자, 컨트롤 눌렀더니 방금 생겨났다가 없어졌던 그 빨간 박스 보이셨나요? 얘네가 이 원의 가운데 중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배율을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아까 전에는 움직였었을 때는 X축에 맞게 Y축에 맞게 라고 움직여졌다면 우리가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 점을 찾았더니 가운데를 중심으로 적절한 배율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이게 입체 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핸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각 면마다 조절하는 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평면 도형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율이 정방향으로 조정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고요. 평면 도형으로. 그리고 뷰도 이렇게 탑뷰 맨 위로 무대를 맨 위에 보기로 카메라를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배율의 조정을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 앵글을 바꿔뒀습니다. 자, 여기 도형을 선택을 해서 배율이라는 칸을 만들었더니 마찬가지 빨강 배율의 중심으로 이렇게 마주 보여지는 그 점을 중심으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녹색 비율을 중심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균일 배율 반대점 정보라고 하는 모서리를 당기면은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자라나긴 하지만 움직여지는 고정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 핸들의 맞은편에 있는 점이 고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 핸들을 조정하고 배율을 조정하는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정사각형으로 돌아가서 그럼 얘를 정사각형의 이 중간점을 중심으로 얘 가운데에서 점차 사방으로 커졌으면 좋겠어. 정확한 비율로 사방으로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눌렀더니 여기 가운데 이 빨간 점이 생기면서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중심으로 내 도형의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신호가 새겨져서 어떤 방향으로 당겨지던지 간에 그 옮겨지는 기준점이 가운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배율도요.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그 배율의 커지는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스케치업의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을 축소, 확대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챕터에서 평면 도형의 중심축을 잡아서 크기를 조정하고 비율대로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실습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입체 도형을 축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D 도형을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는 2D 도형을 축소, 확대하는 것보다 3D 도형을 축소, 확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조절해야지 될 핸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새로운 화면을 열기 위해서 스케치업에 새로운 파일들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입체 도형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해두고요. 자, 우리가 만나보기 편한 위치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도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렇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면만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 면에 관련되어져 있는 핸들만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입체 도형 전체를 크기를 조절하고 크기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단순하게 하나, 둘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3번까지 눌러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 입체 도형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배율의 핸들을 눌렀더니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양쪽 8개의 핸들보다 더 많은 핸들이 이렇게 그림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케일 툴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처럼 상부면의 꼭지점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얘 말이죠. 자, 클릭을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하고 늘려보면서 이 크기를 조절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 다음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핸들이 속해져 있는 것이 제일 가운데 있는 끝점을 중심으로 비율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렇게 2D 모형 도형을 했었을 때처럼 2D 도형을 했었을 때처럼 마주 보고 있는 그 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3D 도형에서도 움직여지는 핸들이 우리가 마주 보는 그 도형을 중심으로 위치가 이동되어지면서 크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Alt를 눌러줬었을 때는 그 균일 배율의 중심이 가장 가운데 있는 무형의 센터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대로 정하고 싶거나 했었을 때는 Alt나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비율대로 결정되어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lt를 눌렀을 때는 중심이 됩니다. 중심. 우리가 2D 도형 했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균일 배율의 중심이 가장 가운데여져 있는 중심점으로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서 Shift를 누르고 있었을 경우에는 빨강, 녹색, 파랑 배율의 반대점 정보라고 해서 그 축이 가지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점을 배율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눌러보시면 얘가 움직여지는 중심을 두고 있는 이 점선의 이 부분들, 아까 빨간색으로 바뀌었던 마주보는 그 점선의 비율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또 한 가지, 같은 입체 도형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한 면만 줄어들기처럼 해서 이 한 면만 줄어들기처럼 해서 왠지 사각형인데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체 도형인 이 중심축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면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 툴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정육면체 중에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한 면만 그 비율이 조정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가운데로 누르게 되면은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크기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시스템 한번 Shift를 눌러서 해볼게요. 또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Shift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더라도 지게 되더라도 2D 그래픽이기 때문에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실 수 있으십니다. 잠시만요. Shif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컨트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자, 같이 우리 실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모바일로 켜놓고 제 실습을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정육면체 도형을 만들어서 크기를 조정해보는 실습을 합니다. 자, 선택할 때 면만 선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전체 도형이 잘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트리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정을 해볼게요. 자, 크기 줄여볼게요. 줄이고 늘려볼게요. 제각각으로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거 싫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 싫고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로 같이 줄여진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한쪽 면으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얘만 줄여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면을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심축에 맞게끔 크기를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요, 양쪽의 넓이가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이 비율 1대1을 한다던가 1대2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비율도 콤마로 수치를 입력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한 면을 줄여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해서 입체도형, 좀 약간 그 여태껏 만들었던 기둥 형태 입체도형이 아닌 새로운 입체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 한 면, 우리가 줄이거나 늘렸으면 하는 입체도형 한 면만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가운데로 눌렀더니 이렇게, 그리고 Shift를 눌렀더니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스템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들만의 도형을 그리면서 실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앞서 배웠던 그 몇 가지의 객체를 가지고 우리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한번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뭐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실습했던 툴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그 별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형태가 되어져 있는 도형을 딱 마주보고 여기 하나 더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도형이 있으면은 똑같이 무브해서 이렇게 거리를 띄워줍니다. 자, 그럼 얘를 마주보게, 그러니까 이런 경사면이 마주보게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 과제 때 배웠던 로테이트 툴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로테이트 툴로 내가 회전면을 잘 돌릴 수 있는 위치를 살펴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바닥면에 두고 180도를 돌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무브 툴로 그 평행선에 잘 맞춰서 했더니 이렇게 똑같이 마주보는 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많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진열장 만들거나 행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똑같은 선반들을 만드는데 그 위치를 돌리고 싶거나 그 위치를 뭐 똑같이 나란히 두고 싶었을 때 이런 그 입체 도형을 만들어서 걔를 선택해서 대칭이 되게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로테이트를 할 때 똑같이 평면을 돌렸을 때 180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많이 쓰여지는 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꼭 이런 객체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오브제들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작은 목소리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버전으로 켜놓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툴에서 컨트롤 누르게 되면 동그랗게 플러스가 생겨서 하나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한 거리만큼 띄어서 로테이트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닥면 이렇게 띄어서 이 정도 둬도 되고요. 또 마찬가지 무브 툴 당겨가지고 연두색 축에 딱 스냅을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더 쉽게 돌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거 기억해 두세요. 아마 이 앞쪽에 배웠어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회전할 때 내가 돌리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회전할 때 얘는 움직이지 않는 구심점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방향을 2번 클릭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비율을 조정하고 그거를 뭐 이동하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전체로 비율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균일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네만 키워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죠? 재미있게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실행하기 툴의 마지막 단계인 오프셋 툴 얘를 배워보려고 그래요. 얘는요, 평면에서 똑같은 개체들을 평행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선, 원, 호, 면의 모서리를 평행 복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 작성이라던가 모델링 작업에 있어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 오토캐드라던가 3D 맥스, 마야, 일러스트레이터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프셋입니다. 평면에서 선택한 가장자리를 오프셋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오프셋 툴을 이용해서 선, 원,
홀을 평행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툴은 2D 도형뿐만 아니라 3D 도형에서도 많이 사용되니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도형이 아니라 홀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2점 홀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는 동그란 호가 좋아서 면을 뭐 한 40S, 그래서 얘가 동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동그란 면에 홀을 만들었고요. Y축 방향으로 한 3천 정도 동그란 모양의 홀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요, 객체를 평행 복사하기 위해서는 도구에 있는 오프셋 툴을 선택하고 직선 위에 그 마우스를 올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를 위에 올려봤더니 오프셋 툴 이렇게 커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선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툴에서 이렇게 막 그려놓던 상태에서 자, 이 오프셋 툴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눌러보고 여기다 선택을 했더니 선택을 했더니 파란색으로 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해서 쭉 이렇게 당겨봤습니다. 쭉. 자, 아래쪽에 있는 상태 표시 창에 거리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자, 거리라는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을 한 2000 정도 둘까 봐요. 2000 정도 두면 여기서 이 거리까지 균일하게 똑같은 선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 하면은 바로 안쪽 방향으로 다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안쪽으로 또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를 해서 얘는 한 1000 정도로 간격이 된다면 안쪽 방향으로 똑같이 복사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그 드래그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선이 똑같이 복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행하게 복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프셋의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선이 또 이렇게 선과 선이 연결되고 또 선과 선이 연결되고 또 다른 선이 아이고 잠깐만, 또 다른 선과 선이 이렇게 연결되었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 선에 더 나아가서 면을 어떻게 복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얘를 이렇게 화면 전체를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선으로 둘러싸인 면을 평행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나 홀을 평행 복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프셋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도형을 한번 그려봤을 텐데요. 2000에 한 300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까 봐요. 자, 엔터. 자, 카메라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기고요. 다음에 객체를 평형 복사하기 위해서 먼저 도구에 있는 오프셋 툴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면이 생겨났어요. 면이 활성화되어지고 따라가는 빨간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빨간 점에 따라서 내가 안으로 아까 3000이었으니까 500 정도 들어가게 되는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이렇게. 이번에는 밖으로 500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탑뷰에서 봤더니 정확하게 내가 선택했던 그 선,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이 그림이고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거리만큼 들어간 똑같은 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더 나아간 도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선을 만들어줬고요. 더 나아가서 두 개의 직선을 평행 복사하는 실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 상자에 있는 푸시 앤 풀 툴을 꺼내서 가장 안쪽 면에 만들어진 사각형의 높이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대로 선생님이 보기 좋은 쪽으로 잡아뒀고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마나 올리지? 한 2,500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올려뒀고요. 또 객체를 평행 복사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 있는 오프셋 툴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 상자에 있는 오프셋 툴을 선택을 해서 오프셋 아니다. 오프셋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00 이렇게 모든 선과 면, 그게 이 실습을 했던 이유는 그 모든 선과 면에 있는 직선들이든 그 선을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균일하게 자기 위치에 하나 더 복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툴의 장점입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더 당겨주고 또 얘를 지우게 되면 더 좋겠다. 단계별로 한번 당겨주고 얘도 당겨주고 얘도 당겨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렇게 계단의 실습도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또 작은 목소리 옆에다가 실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습 시간입니다. 크기를 저는 이번엔 좀 다르게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여러분들은 뭐 이 툴만 학습하실 것 같으면 크기 정확하게 수치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는데 1000, 그리고 바깥쪽으로 조금 더 나가는데 1000, 바깥쪽으로 좀 더 나가는데 1000, 그리고 조금 더 두껍다 싶으니까 여기서 또 이만큼 더 나가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평면이 되어 있죠? 이런 식의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겠네요. 짜자잔. 짜자잔.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안쪽이 하얀색이고 바깥쪽이 조금 회색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게 스케치업 모델링만 했었을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렌더링을 입혔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클릭해서 면 반전 이렇게 해서 면을 뒤집어 주게 되면은 이게 더 적절한 재질감이 입혀진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실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실행하기 툴 6개를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러면 실행하기 툴 6개를 다 배웠는데요. 그 6개를 제가 차근차근 각각의 것들을 한 번 더 리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엑기스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얘를 복사하고 그리고 얘를 옮겨지게끔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첫 번째 실행하기 무브 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위치가 옮겨지고 밖으로 당겨지고 이렇게 제가 놓고 싶은 위치로 만들어지게끔 한다라는 거, 이 실행하기 툴의 시작이라는 거 실행하기 툴의 무브 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실행하기 툴의 더 매력적인 면을, 실행하기 툴의 무브 툴의 더 매력적인 면을,
복사와 배열과 그리고 배열의 확장과 그리고 배열의 분배가 이 실행하기 툴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브 툴을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컨트롤 누르게 되면은 여기 시작점이라는 거 옆에 여기 동그란 사방 화살표 옆에 플러스가 생기는 거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생긴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내가 있고 거기에 복사가 돼서 그 옆에 또 다른 이동하기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를 이 사이에 나는 두 개를 조금 더 놓고 싶어, 배율을 나누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옮겨진 상태에서 슬래시 3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나를 포함해서 두 개가 더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 얘네 이 네 개의 도형 사이의 간격이 균일하게 배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실행하기 툴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했던 거 잘 보셨을 거고요. 또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얘를 또 복사를 해서요. 내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5개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해서 곱하기 5개를 하게 되면은 뒤에 나를 포함한 숫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무브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같은 모양의 도형을 같이 배분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더 거리만큼 확장시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브 툴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무브 툴은 모든 화면에 있던 M을 누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PC에서 단축키 M을 누르게 되면은 무브 툴로 명령어가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브 툴은 이동하게 될 때 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스냅이 잡혀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짠. 자, 잠시만요. 자, 다음은 Push and Pull 툴에 대한 복습입니다. 자, Push and Pull 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도형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손쉽게 많이 사용해 보셨었을 텐데요. 자, 단순하게 푸시 앤 풀 눌러서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당기고 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당겨놨다가 똑같은 높이만큼 당겨놨다가 똑같은 높이만큼 더 당기고 싶을 때 푸시 앤 풀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앞에의 그 크기만큼을 기억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면을 한번 이렇게 당겼을 때 얘는 100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놨다면 그 다음에는 더블 클릭하면 2000이 그냥 올라오고 3000, 4000, 5000 크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그 직전의 명령어를 푸시 앤 풀 툴은 기억한다라고 했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6000, 7000, 8000, 9000 만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푸시 앤 풀 툴의 가장 대표적인 밀고 당기기에 있어서의 앞에 명령어를 기억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푸시 앤 풀 툴의 또 다른 기능 말씀드렸습니다. 도형을 단순히 입체 도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면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그 면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구멍 한번 뚫어볼까 봐요. 자, 푸시 앤 풀 툴을 확인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면이 내가 그 도형이 그려진 만큼 면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푸시 앤 풀 툴의 또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밀어볼게요. 자, 구멍이 뻥 뚫린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이 과목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실 거예요.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봤더니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생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생성되어진 면을 어떻게 하면 구멍이 뻥 뚫리게 만드는지 살펴본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푸시 앤 풀 툴을 눌러서 아이고 잘못 선택했다. 푸시 앤 풀 툴을 눌러서 이렇게 끝점 가장자리에 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멍이 보다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선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구멍이 슝 뚫어져서 새로운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끝점의 스냅을 잘 잡아주는 것이 이 푸시 앤 풀 툴에 있어서의 구멍, 면을 삭제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푸시 앤 풀 툴 그리고 무브 툴 이 두 가지를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그 도형들을 한 번 더 회전시켜 보면서 밑에 배웠던 그 로테이트 툴과 그리고 팔로우 미 툴까지 두 가지를 다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새롭게 개체를 그리지 않고 저희 이 툴을 한 번 더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면에다가 내가 어떤 면을 돌아가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바닥면을 돌리고 싶었을 때 파란색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파란색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 점에 맞는 각도기 그리고 X축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빨강색 점에 맞는 각도기가 돌아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바닥면은 움직이지 않고 이 도형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점을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각도기에 스냅이 맞도록 색깔을 잘 맞춰 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되는 점을 클릭해 봅니다.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점을 고정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지 두 번째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리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클릭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회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앵글 값을 조정할 수 있고요. 회전하는 방향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클릭했었을 때 클릭하는 점이 저는 아까 전에는 이렇게 연두색 축에 평행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빨간색 축에 평행하게 돌아갈까 봐요. 그랬을 경우에도 돌아가는 방향만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점. 연두색 축이 돌아가게 했었을 때와 빨간색 축에 돌아가게 했었을 때 두 번째 클릭을 했었을 때 다른 방향을 선택했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란색 축으로 돌아가게 했었을 때 같은 끝점을 스냅을 찍었었을 때 돌아가는 방향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빨간색 끝점을 중심으로 찍었었을 때 돌아가게 되는 방향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클릭을 했었을 때 그 점이 움직이고 두 번째 돌아가는 방향을 결정했었을 때 우리의 회전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미리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각각의 돌아가는 방향의 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회전의 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로테이트 툴 활용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자, 끝점을 이제 연두색 끝점 한번 찍어 볼게요. 연두색 각도기로 끝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서 회전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3개의 툴을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3개의 툴 복습하시고 이어진 영상에서 나머지 3개의 툴을 예제를 연습하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뒤에 부분 이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